변희재는 계속 네.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 선거제 가지고 오늘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또 얘기를? 변희재는 무조건 지금 연동형. 예.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준연동형이 아니고 그냥 100% 연동. 100% 연동. 그러니까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선거법을 그렇죠. 놔두잖아요.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47명 전체가 연동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지난번 총선 때는 캡을 30명 씌웠던 건데 지금은 그 캡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로 가자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래요? 거기는 이제 동의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연동형으로 하든 뭐 병립형으로 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선수가 룰에 따라서 무슨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겠는데요. 네. 민주당이 자꾸 여야 합의에 의해서 무슨 병립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연동형을 할 때도 그냥 처리했잖아요. 그 이른바 당시에 야당 제1야당이 당시에 참여하지 않는 속에서 선거법이 의결됐어요. 그러니까 여야 뭐 합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초심에 따라서 연동형을 계속 하세요. 재미있는 현상은 김종대 전 의원도 거기 동의나 둘이 정짝이 잘 맞더라고요. 정의당 비대위원인 김종대 전 의원하고 변희재 대표하고 둘이서 아주 신이 나서 지금처럼 가야 된다. 현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탄핵 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연동형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권이 크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뭐 탄핵이나 개헌이나 뭐 이건 선거를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금 30% 내외로 갇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한 그 총선이 될 건데 저는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100석 이하. 심지어는 요즘 뭐 80석 이하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결국 100석 이하가 되면 나머지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전체 합의 200을 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 개헌 저지선이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탄핵 저지선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거부당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선거구제에 관련돼서 이건 사실 원래 1년 전 정도에 해야지. 맞아요. 끝내줬어야 돼. 근데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1, 2당이 총선 때까지 말미까지 와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현역 의원들 특별히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하고 그다음에 그 비례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무슨 뭐 삼지대 신당에 무슨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자기들한테는 영향 없습니까? 예? 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늦었는데. 이거 엄청 늦었죠. 그렇지, 늦었지. 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이런 게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병립형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국민의힘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왜 민주당이 거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하고 논의를 안 해버리면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라는 빌미로 살고 있다. 서로 살짝 기대면서 결국은 그 기득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위성 정당 없이 득표에 따른 그 의석수 배분이 병립형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연동형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요. 적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아니 연동형 좋다. 민의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겁니다. 이미 내가 보기에는 위성정당 양쪽이 다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그런 논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고 이미 정해놓았고 연동형으로 가면 자기들은 무조건 만든다.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구조로 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철근 총장 말했던 것처럼 안 바꾸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유성정당을 만드는데 본인들 안 만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용해인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의 80명의 의원도 범민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성정당으로 할 게 아니라 비례연합정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성정당식의 정당을 좀 만들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자매정당이라는 표현을 자매정당? 쓰죠.
그래서 크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변희재 대표나 아니면 김종대 전 의원이 같은 의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게 지금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갖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런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지역구에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나가는 쪽에는 이쪽은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당들이라고 소위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정당들이 비례대표 하고 그걸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나가면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정의당 뭐 또는 뭐 또 다른 정당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도리어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마이너스 다운이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 지난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위성정당 만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 조정훈이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당을 바꾸거나 아니면 양양재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양양재 의원은 물론 뭐 위성정당 그러니까 비례 대표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외부에서 누군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여러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견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갈 텐데 민주당이 만약에 몇 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법안들이 추진이 되겠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쿨하게 가요. 쿨하게 가요. 왜냐 그 민주당이 초심에 왜 연동형을 그 도입을 했고 그리고 연동형 처음에는 캡을 30명만 씌워서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그 개정을 안 하게 되면 47명에 대한 비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면 왜 연동형을 도입을 했겠냐? 이 연동형 도입의 취지는 연합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다수파 연합이나 소수파 연합이나 그 연합 대 연합의 구조로 국회가 운영되는 이른바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런데 이제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요. 양당의 완전 적대적 공생관계에 완전 서로 반사 거울만 들고 있어요. 상대를 악마화시켜서 상대가 잘못하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더 잘하려고 우리 당이 또는 우리 세력이 더 잘해서 잘하는 면을 보여주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악마화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려면 결국은 여러 정당에게 선택권을 주는 당연히 그런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초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겁 뭐 아름답게 지면 뭐 하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장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게 맞는 말이에요. 네. 저는 뭐 민주당도 거기에서 이견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제가 굳어지고 소수 정당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이제 현실론적으로 오면 민주당 주장은 이런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 이상적인 어떤 타협과 통합과 아니면 설득과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냐 과연 입법부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저렇게 하니까 야당이 뭔가 힘있게 이제 뭐 총선 이후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임덕이 왔을 때 주도를 하고서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전열에 예를 들면 싸워야 되는 전열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싸워야 되는 전열에서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나누어지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 이런 현실론적 얘기예요.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180석 지난번에 얻었잖아요. 그 180석 가지고 그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예? 맞아.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 정당이 그야말로 예를 들면 200석 이상을 만드는 민주당이 그런 폭넓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작 뭐 150석 가반수 넘어서 뭐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180석 갖고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다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할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사람 누가 들어오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잘 해야 될 것이고 151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 151석이 될지 몇 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야.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김청은 총장이 얘기한 건 난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정당이 더 많이 들어와서 국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맞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보면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정당의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이었으면 제도를 이미 개혁했을 거야. 정당법과 선거법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가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다 내려놓겠다. 국민과 당원들이 알아서 선출해 다오 우리 공천자를.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최소한의 법률적인 예를 뭐 5대 악법, 성범죄, 뭐 그다음 이런 거에 관련된 그야말로 딱 여기에 걸린 사람은 안 된다. 나머지 사람은 전부 경쟁해라. 이렇게 열어주면 당 지도부에 평소에 잘 보일 일도 없고 소신껏 발언하고 소신껏 정치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당 지도부도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소구력 있는 정치인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당대표급의 정치인들하고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정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계속 이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 때마다 50% 정도씩 초선 의원들이 다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국회처럼 물갈이가 잘 되는 국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국회는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력에 대항하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예를 들면 힘이 없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연명이라도 단체라도 서명해서라도 항거하고 이랬던 게 지금은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서명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천권 때문인 거예요. 국회의원은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순간 다음 국회의원 되는 길을 찾는다. 그럼 결국은 유력자에게 줄 서고 유력자한테 비유 안 상하고 유력자한테 말 잘 듣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김청을 총장이 이런 일을 예를 들면 민주당이 했다. 그럼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하고 안 하겠어요? 안 할 수도 있어. 당연히 하죠. 아니 안 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는 시기를 놓친 거잖아. 이번 총선은 어차피 안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현실적인 차원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저는 우리 개혁신당은 예를 들어서 원내 정당이 되고 되면 그리고 교섭단체 이상의 정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다면 제일 먼저 이런 제도 개혁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병립형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끊지 않고 쭉 들어봤는데 오늘 두 분이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아니 나 마지막이라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